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에서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투자를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하긴 할 건데 1년에 200억 달러 이상은 못한다라는 점에 지금 이제 먹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나왔습니다. 아직 서명된 문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치사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좀 치사한 것 같은데, 뭐 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명된 것은 없습니다. 상호관계 세율은 지난 7월에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안전장치가 지금 확보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관세, 상호관세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이제 일단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양측 모두 사실상 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 협상이 이번에야말로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다라는 것이지 아직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다. 사인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아예 그냥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면 전 좀 속이 시원하겠는데 한편으로는. 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이 협상 이 금액이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긴 하지만 한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을 했다. 이 점은 한국의 주장이 먹혀든 것이고 미국 측에서 양보한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규모지만, 그렇죠. 네, 이거를 지금 굉장히 한국 정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서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의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수 있고 국내 그러니까 한국 내의 외환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외환 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 그리고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많이 양보를 해줬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일단은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받아들이고 미국의 조선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비춰졌을 때에는 한국이 미국과 안미 경미하기로 했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뭐 이런 적대국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양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저희는 일단은 이해하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이 됩니다.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액수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미국의 조선업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프로젝트는 딱 분명합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국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배를 제대로 최첨단의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인 겁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한국 쪽에서는 상업적 이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뭐 이게 다 사실은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게 불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안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내용을 넣기로 했다 뭐 이런 발표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식으로 문안이 나와서 그 문안에 대해서 서명을 해야 도대체 뭘 서명한 거야 하고 이제 내용을 들여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하여간 그 말들은 그렇고요. 수익에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한테 현금 투자한 것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5대5로 배분한다라는 이야기. 이건 저희가 이미 예전에 보도해드린 적이 있죠. 일본보다 좋은 조건일 수 있다. 뭐 일본도 5대5긴 합니다만. 자, 20년 이내에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20년 안에 다시 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만 미국 측은 원리금 회수 뒤에는 수익 배분을 9대 1로 나누는 방안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 측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제 원금을 다 회수시키고 나면 수익의 90%가 미국, 10%만 왜냐하면 투자금도 다 회수해 갔는데 무조건 이익 배당해라라고 말할 명분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투자가 회수가 되고 난 뒤에는 10% 이익만 가져온 일본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자, 이와 함께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우산 형태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고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요거 좀 관심 있게 나중에 계속해서 좀 기억하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는지. 자, 그 다음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점. 예, 이건 이제 한국 측의 주장이 먹혀 들어간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투자금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관리 감독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이는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에 비춰봐도 안전장치가 상당수 늘어난 것이다라고 김 실장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상호 관세는 지난 7월 말에 합의가 된 이후 15%가 적용이 되고 뭐 이미 25%가 적용이 되고 있었죠. 예, 지금 관세 협상이 체결이 안 되면서 일본은 15%인데 한국은 25%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제 15%로 내려가게 됐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은 15%가 되기 전에 2.5%의 관세를 이미 내고 있었고 한국은 0% 관세를 아예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가 갑자기 15%가 된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지금 경쟁력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보다는 조금 더 우월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또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등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항공기 부품, 제너릭, 그러니까 복제약 의약품,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받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원래 한미 FTA가 있었을 때는 전부 다 무관세였던 거였는데, 네, 하여튼 아쉽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라는 게 한국 측 설명이고요. 쌀,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라는 수준의 합의도 접점을 찾았다라고 한국 정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쌀이나 농업, 소고기 같은 이런 농업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일체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대미 투자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무역 협정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디테일에 대한 발표는 현재 없습니다. MOU가 만들어진 내용 보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이런 얘기한 적 없는데 라는 뒷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자동차 25% 관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로 내려갈 거다. 내려갔다가 아니고 내려갈 거다. 언제부터 이 투자 펀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하는 날부터 15%로 이제 낮춰지게 된다. 안보 패키지 협상의 경우 팩트시트를 만들기까지 2, 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상 분야 MOU는 거의 무난히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무난히 마무리가 됐으면 빨리 서명하고 오면 되는데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나면 법 제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자, 서명을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협상 과정에 대한 평가를 두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전망이 밝지 않았는데 오늘 급진전됐다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 측에서 양보해서 타결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양보했기 때문에 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는 한국 측에서 발표 나온 내용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말인데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자막을 좀 달았습니다. Well, I'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and I want to thank all of your people, many of whom I know, and we've been dealing. They're very tough negotiators, and that's the way it should be. And I will say that we're working together. There's a great love between our communities, between our people, between leadership, and we're all friends. I know you showed me a picture from a long time ago of you and I, and you're looking better now than you did then. That was quite a while ago, so you're doing something well. But I will say this, that the Korean Peninsula, and I know you are officially at war, but we will see what we can do to get that all straightened out. We've been very lucky. I've been very fortunate to be able to solve a lot of problems in the world. I didn't even know there were so many problems. There were countries that nobody knew that they were even fighting, and yet they were killing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And we got them, with the exception of one, which I think we're going to get straightened out, Russia, Ukraine. But we got them all done, all finished. And you know that I'll be working on this very hard with you, with your team, with a lot of other people, see if we can do something that makes sense. I know Kim Jong-un very well. We get along very well. 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 We have President Xi is coming tomorrow, and that was something that obviously is very important to the world, to all of us. You'll be watching very carefully. We're meeting right here, and we're all looking forward to that. I think it's going to work out very, very well for everybody,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And that was our focus really for this visit. But we'll have other visits, and we'll work very hard with Kim Jong-un and with everybody on getting things straightened out, because that makes sense. You know, I have a couple of phrases that I like. One of them is common sense. It's common sense that should work out, and I feel certain that it will. It may take a little time. You have to have a little patience, but I feel absolutely certain that it will. In the meantime, what you've done is amazing. What you've, first of all, the welcome and the beautiful honor you bestowed on me as the only American president. That's really a great tribute to our country. Not to me, it's a great tribute to our country, but I had it focused toward you as opposed to against you, which some people did. What you've done and what you've created, what you've done in really a very short period of time, relatively speaking, is amazing. It's really amazing. And you're working with us now on shipbuilding, because you become a master of shipbuilding. You know, during World War II, we were the biggest. We were number one by far, the United States. And then through a series of very bad decisions or lack of caring, we really didn't make ships very much anymore. We made other things very well, but we didn't make ships. Well, making ships is a necessity. And I know we're working in the Philadelphia yards and in various other places in the United States where you're coming. We're going to make ships together in the United States, and we're going to start up shipbuilding, and we'll be right at the top, or at least toward the top, in a pretty short period of time. But we have a lot of industries that are together, and we have a lot of industries where we're leading. We're leading in AI now. We're leading in a lot of the different things. We have many car companies coming back, as you know, to the United States. Yesterday I was in Japan, and Toyota is investing $10 billion on building car plants, numerous car plants throughout the country with American workers, largely American workers. And we have many, many of them opening. So we have a lot of industry coming back. We're going to be having, I think by the end of my first term, we should have $22 trillion invested in the United States from other people and countries. And that's a record that's not even close. I think the record could be just about one-fifth of that. And the previous administration had less than $1 trillion in 4 years. And we're going to have maybe 21 trillion, could be even higher than that in 1 year. So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no country's ever seen anything like that. But I just want to let you know it's a special bond that we've had. We've had it for a long time, but you've never had it as strong as you've had it with me. And it's a tremendous honor. I will tell you, driving up in the Beast, that's called the Beast, driving up in the Beast, the limo, with those very powerful people carrying very vicious-looking weapons. It was something. That was some spectacle and some beautiful scene, and I know what goes to making that happen.
but it was so perfect, so flawlessly done, and all of us, I can speak for my entire cabinet and all the people with me, I don't think we've ever seen anything like that. So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that. That was a very special welcome, and it will be remembered. And Marco, I think you're working extremely well with the defensive side, defense and offense. You know, we have both defense and offense, and they're equally as good. In fact, our defense is very important from the standpoint of helping other countries. But we're going to take care of, we're going to work with you,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the one, it's really a lingering cloud. I would call it a lingering cloud that's over your head. We're going to see if we can get that straightened out.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again for the welcome. And I wanted to say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and you are going to be a great president. You already are. And if we can do this together, then you'll go down as the greatest of them all, and we'll try and make that happen. Thank you very much. Great honor. Thank you. 예, 지금 보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 이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걸 지금 내용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지금 한반도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곳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종전협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저희가 들을 때에는 종전협정을 하겠다라는 것인가, 지금 이재명 정부는 종전협정을 원합니다. 예, 종전협정을 원합니다. 지금 뭐 김정은은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김정은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한국은 한국이고 북조선은 북조선이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라고 이제 한민족이라고 부르지도 않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종전협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종전협정을 하자라는 법안이 지금 연방 하원에 발의가 되어져 있죠. 최강석 씨가 이끌고 있는 케이팩의 로비 활동을 통해서 지금 브래드 셔먼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종전협정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이라는 것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통과가 추진이 될지,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해 주면 그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이슈가 하나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 과연 종전협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협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그리고 상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거나 뭐 국교 수교를 한다거나 예전에 버락 오바마 때 쿠바랑 수교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수교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미국 측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중국을 완전히 압박할 수 있는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 편이다라고 만들어버리면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완성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완성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 관계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겠다. 그 관계를 통해서 이미 한국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도 그렇게 전쟁을 종료시켜서 적대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게 무조건 나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조약을, 아브라함 어코드 평화조약을 맺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해냈거든요. 트럼프가. 팔레스타인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서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는데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 두 나라는 두 나라고 너의 전쟁을 이제 끝내줄 테니까 두 나라가 그냥 잘 지내라. 둘 다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눈길이 갔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김정은 잘 안다라는 이야기 했던 이유도 결국은 다만 시점의 문제일 뿐이다.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한반도 그 전쟁, 한국 전쟁을 지금 종전 선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 주석과 만남이 그것이 이번 방문의 진정한 초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 한국과 대화하는 건 별 기대가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게 회담이 시작되는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은 우리가 별로 양보해 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회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시진핑 만나러 온 게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예, 뭐 그게 지금 난 기대가 되는데 뭐 니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그렇다 이런 느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거나 아니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죠. 예, 그 왜 그런지는 이 다음에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상식. 예.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단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 공세를 막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뭐 무궁화 훈장에다가 지금 왕관까지 줬는데 이 선물 공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 국가에 대한 찬사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걸 집에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액수가 큰 거여가지고 이제 뭐 국가 기록 보관원이나 뭐 박물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나 개인한테 준 거로 생각하지 않고 국가에 대한 예우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는데 you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당신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you라는 말이 이재명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국을 얘기한 겁니다. 한국.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 대표 대 대표로 만난 거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한국 칭찬해 준 겁니다. 이재명 칭찬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루비오 장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수비와 공격을 모두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무역 협상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신 자리가 무역 협상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Well, I'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and I want to thank all 한미 of you. 정상회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상호 관세 협상하고 투자에 대한 협상하고 하는 무역 협상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꺼내느냐? 재무부 장관이나 상무부 장관을 이름을 꺼내는 게 아니라 국무부 장관 이름을 꺼냅니다. 루비오. 그러면서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도 잘하고 공격도 잘한다. 그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시진핑과 회의가 끝나면 그러면은 바로 이제 미국으로 출발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근데 핏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계속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루비오 국무장관도 한국에 며칠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게 이 지금 핏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나 루비오 장관 같은 이런 장관급 인사들 아마 어쩌면 러트닉 상무장관도 며칠 한국에 더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명하고 오려고. 그래서 이러한 장관들이 지금 한국에 며칠 더 머무르게 되는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일로 전개가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암시는 깔아놨으니까 상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인내심도 필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 던지면서 갑자기 우리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예,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은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남은 문제 하나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자녀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너희들 위에 구름이 하나 있다. 한국에 구름이 하나 있다 이거죠. 예. 그걸 우리가 구름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근심 걱정거리를 구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처리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희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앞서서 이야기했던 북한과의 관계 문제, 남북 안보 문제 때문에 이 구름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아까
저 지금 댓글에서 얘기하시는 뭐 부정선거 이슈라든가 지금 공산화 문제라든가 뭐 종교 탄압 같은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미친 잭 스미스 얘기했던 그 특검 문제라든가 뭐 이런 국내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희들한테 약간 근심거리가 하나 있는 거 아는데 그거 우리가 해결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주 묘한 이야기를 지금 던진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몰랐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알면서도 덮고 넘어간 건지 그냥 흐지부지 다 덮어버리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지금 장관들이 일단은 한국에서 며칠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장관들 행보가 어떨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모두 발언은 그래서 숨겨진 복의들, 이 함의가 숨겨진 것들이 상당히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이 얘기들이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저희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